금리 인상하는 건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꺾이는 거 확인해 보자. 결국은 주식은 안전한 주식이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매매라면 저는 저점 지지 매매보다는 그냥 신고가에 있는 영역들에서 매매를 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 뭐 이제 수소,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 오늘 하루 일단 뭐라고 할까요? 나스닥이 5% 빠진 거에 비하면 잘 버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시장을 보세요? 뭐 정확히보다 좀 시장이 참 얄미울 정도로 정확했던 게 뭐 사실 우리가 어린이날로 휴장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어제 우리나라가 열렸으면 조금 그래도 상승을 좀 맛봤을 텐데, 그리고 조금 엑시트를 하실 분들은 충분히 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때 딱 요날 언제죠? 그날 종가가 나스닥 3% 오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어제 한 5% 정도 빠졌으니까 한 1.5에서 2 정도 빠진 건데 딱 그만큼 우리나라도 빠졌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반영한 것 같고, 일단 그런 걸 보면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는 여전히 재미없는 흐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오늘 시장에 다행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의 매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 오늘 1조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한 4,800억 정도거든요. 4,800 정도 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한 3,000 정도 팔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이게 1년까지밖에 조회가 안 돼서 작년 5월부터 이제 오늘까지의 매매 동향인데 28조 가깝게 팔았어요. 1년 동안 엄청나게 팔았죠. 엄청나게 파는 거니까 이제 그때 한번 기사 한번 공유하면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 비중이 이제 서프라임 때 이제 가장 투자 심리가 최악일 때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살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거죠. 이제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사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은 오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언제 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건데 FOMC가 끝나고 살 걸로 기대를 했었죠. 사실 미국 시장도 그건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좀 그거에 대한 기대를 했었던 건데. 다행히 이제 나스닥 그저께는 75bp 인상을 안 할 거다. 그건 없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우려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폭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다시 또 결국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또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또 변동성 구간으로 계속 들어가긴 하는데 확실히 그 누구도 못 겪어본 경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제가 키워드로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또는 대응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매매할 수 있는 원칙들, 그게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지 간에 본인의 원칙이 일단은 잘 정립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원칙을 지키시거나 아니면 아직 이 원칙이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주식 안 사면 언제 사냐라고 말씀드렸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 반등하는 거 보고 역시 맞았네. 이래 다행이다. 잘 맞췄네. 이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올라서 다행이다 정도였어요, 사실. 근데 다시 빠지는 거 보고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그냥 약보합 정도 그냥 그날 전날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저항선이 좀 닿았으니까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겠지 했는데 나스닥, S&P 500 모두 별로 좋지 않은 선까지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밀렸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던데. 일단은 나스닥은 다시 한번 뭐 여기 12,000선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3,800까지 밀릴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들 나오긴 하는데, 그 의견은 뭐 접어두고요. 일단은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네. 그나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FOMC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한 방씩 주고받은 거잖아요. 한 방씩 주고받고 제자리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은 물가 지표를 금리 인상하는 건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 꺾이는 거 확인해 보자. 그 숫자를 내놔라. 또는 숫자를 확인해 보자.
라고 형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 참 수요일인데 11일 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일 나오고요. 미국에서 10일이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해 보자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늘어지면 금리 인상 경로가 지금 불확실성해진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9, 그 다음에 미국이 0.75에서 1이니까 다음 달에 50bp 거의 하겠죠. 75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1.25 되고 그 다음 달에 원래 25였잖아요. 7월에. 7월에 25인데 이거를 사실 다음 달에 75 올릴 거를 50으로 올리고 그 뒤에 또 50 올리는 거니까 그냥 결국은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확실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나쁜 거는 정말 안 좋게 해석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번 달 24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안 올리면 이제 역전되잖아요. 그렇죠. 네, 역전되면 또 원화 가치라던가 또 국부 유출보다는 외국인들이 계속 더 팔 수밖에 없는 유출이 이제 자본 유출이 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번 달에 금리 인상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걸로 전망되긴 하던데요. 또 하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또 그거는 또 우리 한국의 네. 투자자들에게 또 상당한 또 네. 압박이 되니까 압박이 되겠죠. 그것도 역시 나름대로의 그렇죠. 또 부정적인 요소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보자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3월달, 4월달, 5월달 중에는 인플레이션 잡힐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요. 특히 오늘 나온 뉴스, 오늘 오후에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아시안게임 연기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가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단순하게 국제올림픽 이벤트가 연기하는 거를 떠나서 결국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하겠다. 그러면 물류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됐었던 중국 봉쇄가 일단 연말까지 연말에 있을 공산당 대회까지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 정책 고수를 밝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중국 주식시장도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도 좀 같이 밀렸었던 모양들이고 오늘 한국의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이 조금 안 좋은 모양새를 보였던 것도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좀 단기 모멘텀을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 화장품 주식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중국의 소비가 좀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또다시 물음표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좀 어려워진 구간 계속 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예상을 못합니다. 정말 예상 못하는 영역이고요. 그렇죠. 이건 왜냐면 시진핑 주석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그렇죠. 확 바꾸고 네, 또는 뭐 상황이 좋아져서 호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예상 못하는 구간이고 잘 모르겠으면 이 영역에서는 뭐 그냥 안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을 보면 저 장 마감하고 상승률 상위 종목 특징 섹터들을 보는데 대부분 다 천억 언저리 종목들이에요. 소형주. 네, 진짜 소형주도 극소형주들 있죠. 극소형주들 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재미는 없는 시장이 계속 되고 있죠. 예. 뭐 이제 이번 주 이제 실적 시즌들 마무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좋은 종목들은 나왔다가도 뭐 좀 빠지고 뭐 어떤 거는 좋아서 빠지고 어떤 거는 나빠서 빠지고 어떤 거는 좋아서 오르고 어떤 거는 이미 다 선반영해서 오르고 선반영해서 빠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사실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되게 엄청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도움이 될까? 그런 뭔가 의문. 왜냐면 계속 예상했던 일들이 다 네. 자꾸 어그러지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자신감을 잃는 거지. 그렇죠. 뭐 근데 뭐 예상이 의미가 없는 게 당장 내일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뭐 제가 뭐 감히 조언을 하면서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거조차도 계속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네. 없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 그렇죠. 있다. 대신에 그것만큼 확실해요. 저는 뭐 이제 5월 폭락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거나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자산은 그 원자재거든요. 네. 원자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가에 직접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났어요. 오히려 S오일이나 그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 주식들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시장에서 그 당시 금융 환경이나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신고가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비료라던가 오늘 하창봉 대표님이 아니라 김민수 대표님이었나요? 남해화 계속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뭐 그쪽이죠. 뭐 그 농기 관련, 농업 관련,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 이런 쪽인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시장의 올해 화두야. 그리고 시장에서 이쪽이 그나마 돈이 되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섹터야라고 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신고가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몇몇 종목들 신고가 가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은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일정 부분 시장에 좀 그래도 오늘 시장 선방했네 라는 섹터들을 하려면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신고가 섹터들을 계속 관심 갖게 보고 맨날 눌림목 매매는 하면 더 눌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 진짜 속상한 게 카카오가 이 정도까지 빠질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빠질까 더 빠질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르진 않더라도 한 9만 원 언저리에서 그냥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 대형 섹터 중에서 큰 폭으로 나왔던 게 카카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진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 또는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그걸 잡는 것 또한도 어렵습니다. 그것 또한도.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는 과거에 이 정도면 요런 게 네. 다음이 예상이 네. 됐는데 그걸 확 깨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고가 매매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점 매수도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안전한 주식이 없습니다. 주식 자체가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안전한 주식 좀 찾아주세요거든요. 근데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네.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들은 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매매라면 저는 저점 지지 매매보다는 그냥 신고가에 있는 영역들에서 매매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지 않을까 전제는 이제 말씀드리는 트레이딩 거죠. 관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시장 어렵네요. 네. 근데 그 지금 미국에서 또 어저께 시장 분위기를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했던 게 이제 중국 기업들 뭐 80개 뭐 퇴출을 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또 항생지수 폭락의 또 네, 이유이기도 네,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9일 날인가 전면전으로 갈 거냐 끝날 거냐에 거냐. 대한 네, 그 얘기도 있죠. 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도 이번 주만큼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5월 9일 날 이제 그 말씀하셨던 전쟁 관련 리스크가 소멸하느냐. 그나마 좀 이게 없어지면 인플레가 조금 잡힐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 금리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다음 주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실 기대감도 있는데 이렇게 정책 기대감이 없기는 참 원래는 매년 원래 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5월인데 이렇게 정책 기대감이 없는 대선 테마도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정책주 그렇지. 정책 테마주 기대감이 없는 것도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건설주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컸었죠. 네. 이 건설주 그래서 들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되게 실망할 거예요. 뭐 대형 건설사 중에서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건설주들은 좀 엉덩이 싸움을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할 때 통상 이제 엉덩이 싸움이냐 손가락 싸움이냐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엉덩이 싸움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주식 사서 엉덩이를 깔고 앉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좋은 주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고 손가락 주식은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인데 지금은 엉덩이 주식을 할 만한 주식이 있고 또 트레이딩을 할 만한 주식이 있고 그런데 건설주들은 정말로 이제 한번 가지고 길게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건설, 조선 하나가 또 우주항공.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항공은 요즘 괜찮았어요. 네. 근데 조선도 좀 대로 잘 버티는 것 잘 같고. 버티고 있죠. 네. 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GS 건설하고요. 네. GS 건설은 뭐 그냥 다시 뭐 박스권 하단 정도 온 정도입니다. 예, 보시면 뭐 대량 거래량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은 시장 대비 셌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은 시장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리포트 찾아보면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언제 한 2분기 정도에는 또 나올 게 있다. 뭐 그런 리포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패턴 보여드리면 나온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가 계속 줄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패턴으로 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섹터 내에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 얘기하다가 이제 건설주 이야기를 하시길래 뭐 이해했지만 이번 주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 좀 약간 상반된 리포트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게 난 좋더라고. 왜냐면은 양쪽의 시각을 읽을 네.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거. 2025 5월 3일 날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이거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반등 예상한다. 이거 FOMC 전에 나왔던 리포트예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대형주와 패시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에 보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사실 계속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과거 봤을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이제 그 상대적인 강도를 봤을 때 그런 시기적으로 중소형주가 조금 약해질 때가 됐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영업이익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하면 시장의 수급은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올 때 됐다라는 평에 이제 대형주 비중 확대가 낮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팔고 대형주로 오자.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셌던 자동차라던가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뭐 2차 전지 섹터들을 이제 최선호 섹터로 보고 있는 리포트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건데 이것도 5월 3일인가에 나왔을 겁니다. 보시면 이것도 5월 3일 날 화요일 날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과 관련된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정부 정책이 우리가 흔히 테마주라고 불릴 수도 있을 정도의 사실 작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 보면 정부 정책주들 또는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정책이 도입됐을 때 그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정말 대시세를 넘어서 정말 울트라 시세까지 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원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이거 다 아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UAM, 자율주행차, 탄소 중립, 스마트 농업, 뭐 문화 콘텐츠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요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원전은 솔직히 저는 아직 사실 물음표이기는 한데 재생에너지 쪽에서 풍력 관련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방산 우주항공은 실적도 되지만 이제 수출도 같이 경험하는 sek터 그래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지금 종목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인데 SK 바이오팜이나 JW 중해제약 같은 종목들은 새로운 리포트들을 쭉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실적도 성장하는 섹터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고 탄소중립은 뭐 재생에너지와 연동되는 거고 또 탄소중립하면 조선주도 우리가 또 크게는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번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들이 우리나라에서 단순하게 테마주가 아니라 하나의 그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도 포함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기 관련된 주식은 정부에서 계속 돈을 투자를 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큰 시세가 또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이쪽 섹터에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저는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이나 그리고 이제 조선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쪽을 계속 보고 있고 오늘 수소법 관련해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기대감으로. 그래서 오늘 두산퓨얼셀, SP퓨얼셀 같은 종목이 그나마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서는 정말 안 좋았는데. 네. 다량 거래도 나오고 오늘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12% 정도 장중에 15% 이상도 올랐었거든요. 두산퓨얼셀 가지고 계신 분은 4만 원이 거의 뭐 통곡의 벽 수준인데 오늘 조금 4만 원을 두들기다가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 뭐 이제 수소,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태양광, 뭐 이런 쪽은 뭐 OCI에 대해서는 뭐 남자 주식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OCI 관련 이제 태양광 관련 쪽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뭐죠? 항저우에서 9월에 열리려던 아시안 게임 뭐 연기 결정했다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나온 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6월 말 중국 청도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도 1년 연기됐다. 네.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일단 무기한 연기고 그거는 무기야. 네. 이거는 1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
중국 봉쇄 좀 금방 네.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쵸. 이 기대감이 이제 물 건너간 있었죠. 거고 네. 네. 시장은 이해하니까 이제 불안하고 이게 또 네.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조금 더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쟁 나기는 힘들다라고 했지만 이게 정치적인 이념이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사실 경제적인 판단은 뒷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는 이유가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시장 경제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상해 약간 봉쇄를 좀 풀렸다. 조금 확진자 수 좀 줄었다라는 그 이사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쉽지 않죠. 우리도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확진자 수 증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결국은 피크아웃을 치는 뭔가 급증하는 거를 보여야 줄어드는데 지금 중국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계속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식을 좀 중장기를 끌고 가기에는 불편한 환경이 당분간 계속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보면서 단기 대응할 수도 있겠으나 네. 이런 장에서는 차라리 쉬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오히려 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 조건은 지금 일단은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쉬셔도 된다라고 봐요. 네, 쉬셔도 된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분명히 기회는 또 있거든요. 네, 오늘 뭐 몇몇 종목들도 튀는 거 보면 그게 아쉬우신 분들은 나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다. 분명히 나도 급등주나 또는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한번 이 기회에 내 실력을 내공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의 소액이라도 해야 돼요. 관찰을 하고서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라기보다 네, 소액으로 그쵸. 시장의 감을 좀 모의 투자나 눈으로만 하는 투자는 이게 내공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 봐야 희한하게 모의 투자할 때는 정말 막 지르거든요. 그렇지. 왜? 네. 예, 감각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현실 감각이. 근데 내 돈이 1,000원, 10,000원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라도 최소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전히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것에서 변함이 없죠. 이거는 아마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5월 전체를 힘들지만, 놓고 봤을 때 네. 기회가 올 것이다. 지금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너무 다들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은 확실히 과매도는 맞는 것 같아요. 또 근데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이 있던 것처럼 한번 쫙 밀리면 또 반등하고 대신에 반등 줄 때 이제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다시 한번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무조건 주식을 사면 좋은 주식 사면 올라간다에 대한 이제 믿음도 어느 정도 사라져 있다고 봅니다. 뭐 미국 주식 보면 한국 주식보다 더 처참한 것들이 많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어디 장기적으로 넷플릭스나 엔비디아나 뭐 이런 다른 미국의 기술주들 대비하면 선방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약간 세게 지금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중에 턴할 때 분명히 턴할 때는 옵니다. 근데 턴할 때 어떤 나라가 어떤 섹터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